이제 그 다음에 영세율 제도랑 면세 제도라고 나왔죠. 이제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설명드리고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거기까지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영세율하고 금방 했던 면세, 요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이걸로, 아까는 4개짜리였는데 3개짜리로 할게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도 한번 더 나오는 거니까 지금 간단히, 아까 이제 100원에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얼마 받는다고 했어요? 110원에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10원에 이렇게 해서 납부하시면 돼요. 그럼 얘 사업자고 사업자예요. 그 다음에 B가 자기 창출한 부가가치가 400이었을 때, 그때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죠. 여기서 수출하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얘는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예요. 그냥 사업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계를 과세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500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뭘로 한다? 0의 세율로 이렇게. 그러면 매출세액은 뭐가 나와요? 0이 나오겠죠. 그 대신 이 매입에 대한 10은 어떻게 할 거니? 이거는 그대로 공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제를 받는다. 그럼 받아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을 공제 받으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얘는 얼마에 사는 거야 이거? 500원에 사간 다음에 들어갈 때 과세가 되겠죠. 이렇게 자기네의 부가세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가는 거는 500원에 나가는 거야. 그럼 여기 부가세 붙었어 안 붙었어? 하나도 안 붙었어요. 왜? 실제 가격에 대해서 얘는 냈고 얘는 받았으니까 똔똔 된 거잖아 지금. 500원에 나갔으니까 이거를 영세율은 보통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완전 면세 부가세가 완전 면세가 된다고 표현을 해요 보통. 근데 이 물건은 우리나라에 살 수가 없죠. 이거는 외국에서 만약에 이런 물건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수입할 때 과세가 되겠죠. 어차피 10%가 붙어. 이 물건을 국내로 보내면서 수출을 이제 통관해요. 통관해서 나갔어. 그럼 영세율로 나갈 거야. 그러면 나간 상태에서 중간에 다시 들어와요. 이렇게 국내로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다시 10% 붙어 들어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동일한 물건이 국내에서 거래되면 얼마에 사야 돼? 그걸 550원이야. 그거는 차이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외국으로 갈 때만 500원에 나가는 거다. 그 대신 걔네한테 들어갈 때 과세하는 거고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550원에 들어올 거야. 그거는 과세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일단 완전 면세 제도고 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다. 그래서 뭘 받아요? 공제를 받는 거야. 이렇게 공제를 받는 거다. 이거 영세율. 그럼 이제 면세를 똑같이 한번 표현해 보면 이건 국내에서 소비되는 거니까 요거는 면세가 아니에요. 지금 요건 면세가 아니라 지금 부가가치 창출한 거에 대해서 100원만큼 받아왔어. 이렇게 그래서 100원만큼 받아왔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세금계산서 준 것까지는 똑같아. 이렇게. 근데 얘가 누구냐면 얘가 면세사업자래요. 면세사업자. 이게 창출한 부가가치가 있어. 똑같이 400원이고 공급이 됐는데 그럼 얼마에 공급할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여기가 핵심. 이거는 보시면 면세 사업자니까 얘는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라 부가세 안 낼 거야. 이렇게. 그리고 또 세금계산서 받아왔죠? 10도 공제를 또 안 해줘. 이렇게. 그 뭐 어떤 경우라도 여기는 부가세가 10은 냈었어. 그러면 이 물건 가격은 얼마가 돼야 돼요? 창출한 부가가치는 500이잖아. 500에 부가세 안 받을 거니까 최종 소비자는 500만 부담할 거냐? 아니지. 10도 내셔야지. 그래서 10도 내야 돼서 얘는 510원에 들어가요. 이렇게.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 누계에다가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까지 넣어서 공급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얘가 손해를 안 보니까. 얘가. 그래서 우리가 최종 소비자가 얘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얘가 5% 부가세를 이제 부담하는 회사 같은 국가 같은 경우는 525원에 들어갔겠고 얘는 얼마? 얘는 510원에 들어갔겠죠. 근데 얘는 우리 입장에서 나갈 때 면제가 되니까 완전 면세 제도라고 부르지만 얘네들은 완전 면세는 아니죠. 그래서 이게 부가세 과세가 돼 있으니까 얘는 불완전 면세 제도나 아니면 부분 면세 제도라고 불러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부를 거니까.
그럼 얘네들 공부할 거는 얘네들은 어떤 게 영세로 들어갈지 이거 공부할 거고, 그럼 얘가 어떤 걸 공급하면, 이 공급을 하면 면세 해주거니,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 면세 재화 용역이라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면세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 얘네들은 부가세에 상관이 없이 나가는 거다. 면세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거예요. 잘 한번 보시면. 그래서 면세 재화 용역인데, 얘가 면세 재화 용역도 공급하고 과세 재화 용역도 공급한다. 이제 그런 사업자를, 이제 사업자를 구분을 좀 이따 할 건데, 걔를 이제 겸용사업자라 불러요. 그래서 걔는 겸용사업자.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사업자. 그래서 과세. 이건 과세사업자에는 과세사업자인데, 일반적인 사업자는. 근데 얘같이 면세 재화 용역 공급하면 면세사업자라고 하고, 이걸 같이 하면 이걸 겸용사업자라 한다. 근데 실무적으로 겸용사업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많더라도 얘네들 각각 공급하는 거를 같이 사용하는 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부가세 시험 핵심은 얘야. 어떻게 보면 부가세 시험은 2차 시험은 무조건 얘를 내고, 이 안분이 어렵게 내. 안분을 아주 뭐 극단적으로 내기 때문에 이 안분 이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이 선생님들이 막 꼬아서 내고 막 이러기 때문에 답도 몰라. 일단 답도 몰라. 내면 이 답이 뭘까라는 거, 이제 선생님들이 풀어주면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풀었더니 나중에 선생님끼리 둘이 달라. 그럼 또 그럼 도대체 교수님은 뭘 원하는 답을 냈을까? 그게 맞는 답일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 없지.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가끔 있어. 그런 문제들은 풀다가 이건 어차피 다 틀리겠구나 생각하시는 이제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래 같은 거. 그냥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내더라고. 몇 년, 2, 3년에 한 번씩 그런 문제를 가끔 돌아가면서 내니까, 그런 문제들은. 근데 이제 목표로 하는 이제 내용들은 다 설명해 드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논리에 맞게 하면 이렇게 좀 맞을 텐데, 근데 겸용사업자가 핵심이니까 두 가지를 보시는 거고. 그럼 얘네들 아까 얘기했던 완전 면세제로 들어오는 영세율의 특징,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영세율은 항상 이게 나와야 돼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 이 말이 나와야 돼. 일단 소비지국 과세 원칙.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아까 밑에 하부적인 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수출을 영세율로 나가고 수입은 10%다 이렇게.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왜 이걸 해주는 이유가, 얘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 때문에 하는 거고, 영세율은 얘는 왜 이걸 하는지, 얘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다 쓸까? 여기다 할까?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해주는 거야.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예요. 영세율은, 면세는. 그래서 이게 뭔지만 설명할 테니까. 영세율에 이 말이 들으면 틀린 거야. 이 영세율에. 그리고 이 면세 이 말이 나오면 틀린 거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건 뭐 아주 쉬운 건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 잘 나오니까. 이거.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제 칸이 없으니까 여기다 잠깐 쓸게요. A라는 자와 B라는 자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희 회장하고 뭐 일반 사람이지. 일반 사람이 면세 재화 용역을 공급받았는데 둘이 이건희 회장도 쌀을 먹을까요? 쌀을 샀어요. 쌀을 한 번에 샀을 때 쌀 가격이 1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이게 만약에 일반 과세 물건이면 얼마가 붙어요? 만 원이 붙죠. 그래서 만 원의 부가세를 부담했어. 10만 원짜리 쌀 사고.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도 기초생활수급자야. 그 사람도 월 이제 40만 원 갖고 생활하시는 분인데, 쌀을 사면 얼마 부담해야 돼? 원래는 만 원을 부담해야죠. 근데 소득이 얼마야? 차이가 나죠. 소득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억이고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예를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소득률로 계산했을 때, 부가율. 소득에 대해서 부가세 부담하는 율. 소득에 대해서 부담하는 율. 누가 더 크겠어요? 밑에가 크지, 밑에가. 밑에가 부담률은 큰데, 보세요. 소득이 많으신 분한테는 어떻게 과세해야 돼? 더 많이 과세하는 게 맞죠? 그게 이제 우리 나중에 형평 차원에서 우리가 조세 평등주의라고 해서, 소득이 높으시면 우리 과세를 많이 하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누진과세라고 불러요. 누진과세라는데, 그 누진과세를 많이 과세해야 되는데 부가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동일한 편의점에서 물을 살 때는 1000원짜리는 무조건 100원이잖아. 내가
소득이 많으신 분하고 소득이 적으신 분이 둘 다 100원을 부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세부담이 역진성이 생겨. 그걸 역진성이라고 불러요. 소득이 많으신 분이 세부담을 적게 하는 구조가 들어가는 게 부가세다. 그거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필품은 다 뭘로 가겠다? 이거를 10,000원을 아예 과세를 안 시키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필품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그냥 모든 물건에 대해서 그럼 완화시켜주면 부가세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부가세의 35%가 국가 재정이야.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필요한 물건만. 그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 면세 제한 영역이 많지가 않겠지, 일단.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하시면 돼. 어떤 걸 면세할 건지. 그것만 할 거야, 그것만. 그래서 보통 국민 이제 문화 관련된 거, 국민 후생 관련된 거, 의료나 이제 우리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혈액, 도서, 뭐 아니면 이제 책, 그다음에 토지 공급 뭐 이런 거나 금융 이런 것들, 보험 이런 것들은 다 면세야. 그리고 이제 생필품들, 농축, 수산, 임산물 이런 것들 다 면세예요. 그래서 뭐 해산물이나 이런 거 면세인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가공이 들어가면 또 과세가 돼요. 가공이 들어가면. 그래서 중간에 가공이 들어가면 그 부분이 면세에서 과세를 받게요, 그 사람들. 내가 예를 들어서 콩나물 사다가 그냥 팔면 면세인데, 그 금액은 면세인데, 콩나물 사서 먹음직스럽게 다 따갖고 그 다음에 포장해서, 완전 포장해서, 진공 포장해서 그걸 판다. 그건 과세야. 이건 과세야. 그래서 이거를 또 가공을 하면 안 돼, 일단. 그래서 1차 가공까지는 뭐, 포장해서 이제 비닐봉지에 싸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공을 이제 했을 때는 또 과세하는,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영세율과 면세는 요 두 가지만 시험 나와요. 그래서 시험은 이제 어떤 게 면세고 어떤 게 영세율인지 그것만 공부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 영세율 제도라고 해서 나오는 면세 제도로 나오는 이제 거기서 완전 면세, 그다음에 이제 불완전 면세, 부분 면세, 그다음에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그다음에 소비지구 과세 원칙. 그래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쭉 넘기셔서 제가 이제 설명 안 하는 중간에 여러분들 뭐 환수 효과, 누적 효과라는 부분은 안 보셔도 되거든. 일단 이거는 시험하고 일단 상관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넘기셔서 거기 아까 납세 의무자 전쪽에 부가세 주요 특징이라고 해서 박스에 있는 거 아까 여러분들 그 보다가 만 거 중에서 4번을 제가 안 봤었어요. 4번 뭐라고 나왔어? 전 단계 세액공제법. 그래서 거래공제법은 틀린 거야, 그냥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여기 딱 쉽게 나오는 거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소비지구 과세원칙. 뭐 한 거야 이게? 영세율이란 소리지 뭐 얘네들은. 소비지구 과세원칙은 영세율이란 소리고, 그러면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 과세해야지, 10% 과세해야지. 그래서. 근데 수입하는 것도 뭐일 수 있어요? 농산물일 수가 있잖아. 수입하는 것 중에 면세 제품은 또 면세가 돼요, 그것도. 면세가 돼. 그래서 면세는 수입에 대한 면세와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한 물건의 면세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8번에 면세 제도 도입이라는 건 이제 뭐예요?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일단. 그래서 그 생필품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부가세를 과세 안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얘네들은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울 거니까 그때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다. 오른쪽 2절 이제 이번엔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자는 A, B 이 얘네들인데